윤석열 정부 세 번째 특별사면, 광복절 특사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배려에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야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 역시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 오늘은 김만흠 한성대 석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장 16일에 국회가 다시 열리고 이번 주 국책 간 좀 일정들이 많습니다. 예. 하나씩 여쭤볼 텐데 먼저 특별사면 얘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경제인이 대거 포함이 됐고 이제 요약을 해보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인물들은 제외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에 좀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역대 특별사면 때마다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단어가 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광복절 특사에는 이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늘 그 의결을 마치고 나서 국무총리가 했던 배경을 설명할 때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 경제 활성화는 큰 재벌 총수라든가 대기업의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중소기업가들도 상당히 고려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되는데요. 간혹은 경제인들에 대한 경제 활성화 명목을 해가지고 재벌 총수들을 특별 사면한 것을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는 주저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쪽보다는 오히려 이후에 조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이 오히려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사면 때마다 경제 활성화 얘기가 나왔다. 예, 경제 활성화 나와가지고 어떤 대통령 시기에는 이번에는 기업인들 특별하게 하지 않겠다. 제척 대상으로 삼았던 기준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주요 이제 중대기업 재벌급에 해당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포함이 됐죠. 아마 주요한 기업인들 대개 한 12명쯤으로 되게 분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는데요. 아마 그쪽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개별적인 기업인들도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규모가 2,000명이 넘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니까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 제외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정치인들을 제책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중 있는 정치인들이 이번에 사면 대상에 오르지 않았었는데 등급으로 보면 구청장이니까 아주 전국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다른 산하고 겹쳐가지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3개월여 만인데 여야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기를 바랐지만 끝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법치를 외치는 대통령이 이렇게 대법원을 부정해도 됩니까?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입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여러 의원들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민주당 대변인 얘기 보니까 사법부의 도전, 사법부에 대한 도전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게 지난 5월 중순 5월 18일이었으니까 만으로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지금 결정난 이후에 사면을 하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물론 과거에도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에 이런 사면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사면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배경을 설명하는데 지금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3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사면했을 때 과연 사면 당사자들은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습니다. 현재의 사법부의 판단, 대법원까지 판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 그런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맞서는 입장으로서 좀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뭔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당 쪽과
대통령실 쪽에서 동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한 텀 정도는 존중해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후에 지금 보궐선거에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거 좀 네. 두고 볼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일부에서는 오히려 보궐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서는 보궐선거 출마하지 않는 게 예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랬을 때는 성범죄라든가 선거사범 등등이었을 경우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조금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재공천의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네.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바로 이것을 무효화시키는 특별 사면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올바른 쪽으로 갈까라고 했을 때는 사면 조치는 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보궐선거 때 후보 공천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여당으로서도 검토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본인은 또 4년 만에 되찾은 명이라면서 돌아가겠다 강서로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밝혔죠. 그리고 본인한테 그런 재판이 나왔을 때도 본인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에 나왔던 무마 의혹들을 한 거였는데 그 무마 관련해가지고 조국 당시 수석이 1심 유죄에서 그 내용도 유죄에 포함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폭로했던 당사자가 유죄를 받았다면 자기는 무죄인데 이렇게 유죄를 받았다라고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상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후에 재심할 여지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모르겠지만은 네. 그런 특별하게 불거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쪽에서 이것을 특별 사면으로 하는 것, 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은 있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전에 지금 이제 공익신고자로 국민권익위에서 받아들였던 사람을 심판해가지고 범법자로 만드는 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상당히 애매한 발표였습니다. 뭐였냐면은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면서도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해주지 않는 그걸 감면 조치는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과연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는 것인가 애매했었는데 사법부 판단에서 유죄로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네. 얘기했던 그 당시에 무모 논란이 있었던 조국 당시 수석은 1심에서는 적어도 유죄의 범위에 포함됐는데 본인은 어떻게 된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만수 전 장관 같은 경우 짧게 한번 여쭤보면 MB정부 시절에 각종 좀 특혜 외압이었네요. 그런 혐의로 실형 선고받고 이번에 복권됐는데 혹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습니까? 비중으로 보자면 강만수 전 장관이 가장 비중이 크죠. 더구나 경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이 얘기돼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일부에서는 현재 그 정치권하고 별로 연유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를 꾸려가면서 과거에 경험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좀 있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예. 혹시 강만수 전 장관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뭔가 조언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좀 근거 없는 얘기 같고요. 어쨌든 간에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활동했던 강만수 전 장관이 정치적 비중으로는 좀 가장 큰 인물이 이번에 정치인 관료 중에서는 가장 큰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름이 뭐 김태우 청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태우 청장은 정치권 기존의 활동으로 보자면은 뭐 수사관 정도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요. 다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청와대 문제, 조국 전 수석의 문제 이후에 이제 정부 여당의 문제와 관련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미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공천했을 때도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 집행유예 판결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존중했다면은 고려를 해가지고 아마 공천하지 않았을 것인데 네.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아마 국민의힘에서 부정하는 입장에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공천했고 다시 당선됐다가 임기를 수행하다가 지난 5월 18일 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자리를 놓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소강원 전 참모장은 아까 저희 단독 보도 내용인데 특별 사면된 군 간부 모두가 세월호 유족 사찰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좀 보강된 내용을 다시 한번 다음 뉴스에서 알려드리기로 하고 잼버리 대회 책임 공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수준에서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는 무난했다고 좀 해줄 만합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호평도 있었고요. 뭐 나중에 지방자치단체, 대학들 여러 가지 단체들 동원해가지고
뭔가 대체 체험을 하게 만들었던 것 있고 마지막으로 예상보다 더 크게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렇게 K-팝 대규모의 공연했던 것에 대해서 호평들이 있었는데요. 일부에서는 그 자체도 비판을 하고 있죠. 특히 민주당 일부에서는요. 원래 체험은 당사자들이 체험하는 건데 관람하는 것이 과연 잼버리 취지에 맞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이 맞느냐라는 건데 그렇더라도 초기에 정말 엉망이 되었던 망신살이하고 정말 국격의 문제까지 논란이 될 소지가 있었던 이번에 25회 세계 그 잼버리 대회를 그거로 대체했던 건 불가피했다. 그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좀 보완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뭐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격과 여러 가지 K컬처 등을 자랑해왔던 나라에서 새만금 잼버리 운영되는 황당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론이 오갈 수밖에 없고 이미 진행 중에 책임이 오갔었죠. 지금 바로 끝나자마자 여야 간의 책임 공방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작되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임 공방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나 방법론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대회 준비를 핑계로 각종 SOC 사업을 챙기는 동안 대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관련 중앙부처들도 역할에 소홀함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감사원을 동원해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포기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더 안겨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야 시각차는 이런 상황이고 김윤덕 민주당 의원 여성가족부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 또 앞서 김관현 전북지사도 기자회견 열고 책임을 질 게 있으면 지겠다면서도 예산을 수십조 원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또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좀 여러 갈래로 책임 공방 또 진실 공방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수습이 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네.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책임의 비중을 개최 확정했던 2017년 8월에 확정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부터 이후에 나머지 4, 5년 기간 동안 준비할 기간이 많았던 담당자 아니냐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책임론에서부터 그렇더라도 최근 바로 1년 반 동안 책임지고 실제로 예산도 70% 이상 이 시기에 집행됐던 윤석열 정부가 당연히 책임지는 거 아니냐. 저는 책임의 기준에 있어서는 당연히 현재의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적인 예로요. 이번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습을 누가 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번 정부가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책임 문제는 이전 정부에 대한 책임보다는 과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현재 정부가 노력했었던가. 그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별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극복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정도의 항변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네. 현재 상황의 책임은 정부로서는 현 정부가 먼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윤재옥 대표가 원내대표가 네. 얘기했던 실제 잼버리 사업에는 대회에는 주목하지 않고 지역 사업에 SOC 사업에 주목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관영 전북지사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것 같은데요. 10조 원 이상 쓰고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잼버리 때문에 쓴 게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산에 따라 쓴 것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네.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는 그래서 양쪽에서 전 정부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는 쪽은 정부 편향이 있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감사원이 해가지고 과연 해결이 되겠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다수당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회계감사 차원은 감사원이 해도 좀 적절하다라고 보아지는데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가에 대한 감사는 뭔가 판단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통보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정부, 현 정부 논란도 있고요. 이것이 잼버리 사업을 빙자해서 무리하게 지역 SOC 사업으로 간 것인지 아닌지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새만금 잼버리 관련 특별법 조항을 살펴봤었는데요. 네. 법상으로 책임은 조직위원회가 지게 돼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지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현재 최종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5명의 공동 조직위원장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추가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을 때 당시로 보니 그 조직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여성가족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그 문체부 지역에 장관? 예, 네. 문체부 장관 등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는데 추가된 거고요. 추가된 네. 거 행안부 장관 등이 추가됐었는데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얼마나 중심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그 공동위원장 구성 등등에 있어서도 기반 사업이라든가 대책 중심의 이런 마련에 조금 소홀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마는요. 이미 지난 17년에 결정이 돼가지고 1, 2년 정도는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2, 3년 정도는 충분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하나의 요인은 코로나가 겹쳤기 때문에 프레 잼버리 비슷한 행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올해 개최하기 지난해 2022년 마지막 시기였었는데요. 네. 그때 한번 현장으로 개최를 했다면은 뭔가 문제를 한번 파악하고 해결의 여지가 있었을 건데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가 되고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일부만 순천의 실내에서 그걸 하는데 하러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그것마저 취소가 되고 그래서요. 여러 가지 경우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파행의 조짐이 여러 있었다는 점 아까 저희가 정리하기도 했고 말씀하신 그 조직이 구성이 좀 다수다 보니까 책임이 좀 분산된 측면들 스스로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진상규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다시 한번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끝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번 주 여러 곳에서 좀 국회가 충돌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잼버리 문제도 그렇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그렇고 어떤 점이 좀 쟁점이 될까요? 우선 당장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잼버리 관련 문제가 쟁점이 될 겁니다. 네. 우선 감사원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국정조사를 할 것인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민주당은 혼자라도 아마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추진되고 추진 과정에서 여야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18일 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돼 있는데요. 그 과정에 지금 KBS, MBC 등의 이사진들에 대한 해임 교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예. 이 사안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상당히 여야 간의 공방이 뜨거운 지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가 쟁점이 될까요? 짧게 여쭤보면.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김현 상임위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중심으로 MBC, KBS 등의 이른바 공영방송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것을 지금 야당 쪽에서는 방송 장악 의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정부 여당 쪽에서는 그동안에 오히려 편파적으로 일정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상화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임명 과정에서는 저는 이동관 후보자는 불가피하게 현 그 대통령의 특보를 역임했었기 때문에 그런 정파성을 좀 이렇게 같이 국민들의 인식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후에 방송 정책에서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 과연 이전에 정부가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새로운 권력 지향으로 갈 것인지, 네. 이전하고는 다르게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을 띠는 방송 운영 체계로 갈 것인지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대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만음 한성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